전국 청년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청년이 중심이 돼 법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청년 전법의 이정표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동대학교엔 불교 동아리가 창단됐습니다. 더 이상 청년에게 포기란 없다는 힘찬 발언으로 대불련 학생들이 순례길에 나섰습니다.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며 대학생 포교의 역량 증진도 다짐했습니다. 2차 순례는 경주 지역에서 이어갈 계획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소통과 포교, 교구 활성화 실현을 위해 8교구 스님과 지역 불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불교 중흥을 위해 지역 불자들과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무원 불자연합회가 창립 23주년을 맞으며 공정사회 구현을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과 나라를 위한 봉사자가 되길 서원했습니다. 성파 종정예하도 격려를 전했습니다. 조계사에서 이색적인 템플스테이가 열렸습니다. 선남 선녀의 만남을 주선하고 저출산의 인식도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벌써 30여 회가 진행됐습니다. 좋은 인연의 공간이 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11월 20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불교의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 전법 소식으로 오늘 첫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남양주 봉선사에서 전국 청년 불자들의 연합법회가 열렸습니다. 경동대학교 불교 동아리 창단법회와 상월 청년의 입제식을 비롯해 청년 포교를 위한 지원금도 전달하며 전법의 새로운 길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이정표가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전법 도량 남양주 봉선사에 전국 청년 불자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불교의 최대 화두로 대학생 전법이 떠오른 가운데 봉선사가 어제 300여 명의 청년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연합법회를 열어 한국 불교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불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젊은 분들에게 이게 부처님의 그 자비와 어떤 지혜를 좀 심어주자. 이게 이제 요즘 그 불교에서 이제 이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그 운동입니다. 지난 6일 동아리 등록을 마친 경동대학교 불교 동아리의 창단법회도 함께 봉행됐습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해교 스님에게 경동대학교 불교 동아리 지도법사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동아리 회장 조현주, 부회장 임수빈 법우를 비롯한 임원진들에게도 임명장과 한글 금강경 기도와 신도회에서 모은 발전기금 600만 원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신행과 포교를 주문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문종 스님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며 축하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창단 법회에 이어 상월 청년회 5기 입제식도 봉행됐습니다. 보관 스님은 상월 청년회 5기 임원진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단주를 선물하며 발전기금으로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상월결사 해주 큰 스님의 그 뜻과 상월결사의 총도감이신 교장 스님이 총도감이십니다. 그래서 교장 스님의 열정과 그런 걸로 인해서 상월 청년회가 활동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월 청년회 5기 박준영 회장은 매달 상월 청년 연합법회, 봉사활동, 문화법회까지 불교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했다며 청년 불자로서 전법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수행이 곧 포교라는 목표 아래 친절한 불교라는 상월결사 정신으로 이번 상월 청년회 5기 또한 부처님법 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호산 스님은 인천 경기 포교사단 산하 군 포교 3개 팀에게 각 50만 원의 포교 활동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상월 청년 합창단은 공연 수익금과 봉선사에서 마음을 보탠 130만 원, 총 630만 원을 청소년 전법 기금으로 광동중고등학교에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호산 스님은 앞으로 합동법회는 스님이 법문을 하는 게 아닌 동참한 청년 불자들의 역할로 법회를 만들 것이라며 스님과 청년 불자들이 함께 염송문을 낭독했습니다. 오늘 이 새롭게 창단된 우리 경동대학교 우리 불자 가족들 그리고 저하고 또 몇 년의 인연이 있는 상월 청년의 5기 입학을 진심으로 또 축하드리고 청년연합법회에 이어 열린 문화공연에서는 상월 비보이 팀의 댄스 공연과 상월 청년 합창단의 노래 공연,
두 팀의 합동 무대까지 펼쳐져 사부대 중에 박수를 받았습니다. 외에도 경기 소년소녀 합창단, 광동고등학교 댄스팀, 신한대학교 K-팝학과 학생의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열린 청년연합법회로 적극적인 신행 활동을 다짐한 청년 불자들이 앞으로 한국 불교에 어떤 이정표를 만들어 나갈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의 역점 사업으로 청년 불자가 참여하는 2023 미래세대 전법 순례가 제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대불련 법우들은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며 대학생 포교 역량 증진을 다짐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제주의 천년고찰 법화사로 들어서는 법우들의 표정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부처님 전에 정성으로 삼배를 올리고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순례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지난 17일부터 2박 3일간 관음순례길 전법순례와 제주 사삼평화공원 참배 등 제주 일안에서 진행된 2023 미래세대 전법순례는 청년 불자가 참여하는 순례길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 대불련을 대표하는 26명의 법우들이 함께했습니다. 동아리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개인의 수행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고, 어떻게 하면은 개인의 수행을 좀 더 우리 동아리 대불련에서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순례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제주도에 순례를 하러 왔습니다. 법화사 주지 도성 스님은 이번 순례가 상월결사 정신을 잇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대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법화사에서 약천사로 이어진 관음순례길을 순례한 대불련 법우들은 제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불자로의 더 큰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요즘 청년들 3포 세대, M포 세대라고 많은 거를 포기하는 세대인데, 그런데 순례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인내를 하고 다시 발심을 하면서 저도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얻었던 것 같고요. 일반 학교에 돌아가서도 이번 순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힘차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불자들의 힘찬 발걸음이 모여 상월결사의 정신을 잇고 새로운 신행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는 미래세대 전법순례. 제주 사삼평화공원 참배를 끝으로 제주 순례를 마무리한 대불련은 이번 달 25일 경주 지역 2차 순례를 통해 전법순례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상월 선언 정신 화이팅!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37대 집행부 종책기조인 소통과 포교, 교구 활성화 실현을 위해 8교구 직지사를 찾아 교구 스님과 지역 불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 중흥을 위한 종책 사업과 과업에 대해 지역 불자들과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지사에서 시작된 지역 4부대 중 소통의 장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만세루를 지나자 타종과 함께 신도들의 뜨거운 한호가 터져 나옵니다. 진우 스님은 곧바로 대웅전을 찾아 부처님께 향과 꽃을 올립니다. 지난 18일 중앙신도회 주최 제8교구 신도회 주관으로 총무원장 진우 스님 교구신도 친견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지역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불자들은 진우 스님 법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박수를 치는 등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경청했습니다. 우리의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똑바로 손가락으로 가르쳐주는 곳이 직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제8교구 신도분들, 특히 분들은 정말 그 뜻으로 헤아릴 것 같으면 엄청난 그 복을 받은 분들이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심을 갖춰야 해요. 스님은 37대 집행부 핵심 사업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와 문화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지금보다 더욱 건실한 문화 강국을 만들어내자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빨리 세우면 엄청난 그러한 기운이 생길 것 같아. 불교 중흥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성도 편안해지고 나라의 그 기운이 흥왕해가지고 이 세계 제1류 1등 국가가 되지 않겠는가.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은 한영사를 통해 진호 스님께 감사를 표하고 신도들과 지역 포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불자의 임무와 사명을 누구보다 앞장서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종교와 이념의 벽을 넘어 세상 모든 이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좋은 약이 될 수 있도록 명상센터를 확대하고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불사의 전력을 하고 계십니다. 법문을 마친 진호 스님은 신도들에게 천년을 세우다 기념 머플러를 선물하고 신도 한 명 한 명 이마에 청정수로 축원을 더하며 마정수기를 진행했습니다. 주인식 중앙 신도회장은 총무원장 스님을 쉽게 만날 수 없는 지역 불자들이 신심을 기르고 소중히 간직할 추억과 감동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자리라며 법회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한국 불교 미래 천년을 우뚝 세우자는 총무원장 진우 큰 스님의 정책이 원만하게 회양될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한편 신견법회에 앞서 제8교구 신도회는 행복바람이를 개최하고 나눔과 봉사로 신행 원력을 다졌습니다. 중앙신도회는 직지사를 시작으로 전국 교구 신도회와 협력해 총무원장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만남의 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정승윤 회장 선출로 변화와 발전을 예고한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가 조계종 종정이와 성파대종사를 모시고 창립 2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정한 봉사자가 되길 다짐했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가 창립 23주년을 맞아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재발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통도사에서 창립 2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는 지난 18일 첫째 날 입제법회와 대의원 총회에 이어 둘째 날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모시고 창립 2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9월 취임식으로 제13대 회장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 정승윤 회장은 전국 공무원 불자의 연대와 신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재정비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창립 기념법회를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가 재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야겠습니다.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 창립 목표인 나랏일을 부처님같이, 국민을 부처님같이, 우리 모두도 부처님같이를 다시 가슴 깊이 되새기며 새로운 각을 다져봅니다. 둘째 날 새벽 예불과 금강경 기도회에 이어 정멸보궁을 참배한 공불련 회원들은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의 법문으로 불자 공무원으로 마음가짐과 역할을 다잡았습니다. 흉해의 조국하고 조국을 가슴에 품고 애국심을 품고 안방세계라 눈은 세계에 다 봐야 된다 이거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이거다. 이것이 오늘 우리 공무원 불자 통도사에 왔는 그 선물이니까. 정관계 인사들도 23년째 신행과 연대를 이어온 공무원 불자연합회의 활동을 격려하고 축하하며 향후 역할에 기대와 지지를 표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부처님의 그 크신 공덕을 기리고 또한 공무원 불자 여러분의 불심과 또 결속을 다지는 그러한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 나라를 지키고 늘 민생의 안식처를 내어준 우리 통도사처럼 한국 불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민심에 귀 기울이고 민심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비름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불자연합회는 코로나19로 부진했던 공백의 시간을 딛고 정승윤 신임 회장을 선장으로 한국 불교의 발전과 공정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공무원이 되길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오영만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전 종정 지허대종사 49제가 엄수됐습니다. 지난 19일 순천 서남사에서 엄수된 49제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담스님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큰 스님의 유지를 후학들이 이어 한국 불교계 발전에 힘쓰겠다고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지허대종사는 1956년 출가해 서남사 주지, 태고종 종정 등 다양한 소임을 맡아 불교계 중흥을 위해 전념했으며 지난 10월 2일 법납 67세, 세수 83세로 입적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저출산, 고령화, 인식개선 사업으로 만남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남성 10명, 여성 10명이 조계사에 모여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건강한 만남을 기대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담소에 젊은 남녀 20명이 모였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보건복지부의 후원을 받아 저출산 고령화 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만남 템플스테이. 2012년 고향 흥국사에서 처음 시작해 현재까지 30여 회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간 멈춰있던 만남 템플스테이가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 일정으로 조계사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단체 미팅과 템플스테이를 접목해 미혼 남녀의 건강한 만남과 결혼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에 1,600여 명이 몰려 하루 만에 마감되고 마감 후에도 1,000건이 넘는 문의가 왔을 정도로 큰 인기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정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오셨다.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보니까 복이 많으신 분들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이 많고 또 이렇게 좋은 심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기 때문에 저희의 바람은 이 자리에서 좋은 인연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장소를 제공한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도 2030 남녀의 성공적인 만남을 발언하며 그림책을 선물했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만만치 않지만 그런 조건을 잘 넘어서 사람의 삶을 자연스럽게 만남 또 좋은 인연을 간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노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선택, 여기까지 오기까지 근데 그 선택을 한 만큼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간단히 배운 참가자들은 조계사 경내를 돌며 사찰의 시설과 전각에 대한 소개를 들었습니다. 체험관으로 돌아온 후에는 초빙 강사의 진행으로 레크리에이션 겸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만남으로 다소 어색하게 시작했지만 20명의 참가자가 빠짐없이 소개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인간적인 유대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고 새로운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여해보니까 우선은 그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가지고 좀 다양하게 만날 수 있어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가지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녁 공양 후에도 레크리에이션과 티파티 등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사회복지재단 측은 앞으로도 만남 템플스테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건전한 기회의 장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추가 공동체 총독림 동문회가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찾아 추워지는 날씨에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한 끼를 공양 올렸습니다. 자비보시행 현장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가 수행자의 본분을 자비와 보시행으로 꾸준하게 펼쳐오고 있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독림 동문회 소속 스님들이 탑골공원 원각사를 찾았습니다. 총독림 동문회 소속 스님들이 자비 나눔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코로나로 중단했던 보시행을 재개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갓 지은 밥에 따뜻한 미역국으로 연말을 앞두고 한껏 기승인 추위를 이겨냅니다. 기존 회원들이지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동참을 해줘서 더없이 반갑고 항상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것이 부처님 이제 동체 대비가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참 좋은 이렇게 뜻깊은 일에 같이 할 수 있어서 그게 반갑고 고맙습니다. 노인 무료급식소의 급식 평균 단가는 4,500원 수준. 전국 결식아동 급식 단가 평균이 8,000원인 것과 비교하면
노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독님 동문회 스님들은 십시일반 모금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365일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원각사에 보시금을 전달했습니다. 총독님 동문회 사무총장 지담 스님은 내년 자비행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집행부가 구성되고 있다며 사부대중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또 집행부가 끝이 나고 다음 집행부가 12월 5일 날 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섭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은 다음 다가오는 경진년에도 더 활동을 많이 하는 총독님 동문회가 되겠습니다. 총독님 동문회는 다음 달 5일 하림각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하고 불교계 전반으로 자비 보시행을 넓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신라시대 고승 원효대사가 당나라 유학길에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곳에 조성된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이 개관 6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기념 행사는 일체 유심조를 주제로 원효대사가 천촌만락을 누비며 쳤다고 알려진 무예무 공연을 비롯해 다채로운 문화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관장이자 수도사 주지 정문스님은 개관 6주년을 계기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찰음식 명장이기도 한 정문스님은 체험관 특별 전시장에서 경전 속 식재료인 연을 활용해 사찰음식을 선보여 지역민에게 볼거리를 선사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제12회 울산 전통음식 문화한마당이 지난 17일 해남사 설법오전 앞마당과 문화공간 해남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최근 울산불교 종단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해남사 주지 해원스님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해원스님은 K디저트로 각광받고 있는 우리 전통 음식을 주제로 올해는 지역의 곡물과 재료를 이용한 전통 디저트를 준비했다며 풍요롭고 수준 높은 미감 여행을 떠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울주 배로 만든 백설기, 봉개 황우쌀로 만든 증편 등 100여 종의 디저트를 선보인 해남사는 이날 이웃돕기 백미 200포 700만 원 상당을 울산 중구청에 전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화엄사 빛골 포교원이 개원 2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빛골 포교원은 지난 18일 화엄사 부주지 우석스님, 향일암 주지 연규스님 등 내외빈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2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하며 자축했습니다. 빛골 포교원 주지 연성스님은 2년간 무탈하게 포교원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면서 소외계층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장과 연탄 등 자비 나눔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자들의 온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11월 20일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